네, 짝퉁 패션 9회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맨날 치는구나. 박수 좀 편하게 치는 날이 10회가 넘어가면 올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방송인지 이게 그 지금 현장인지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넉넉고 있다가 항상 이제 방송인지 쉬는 시간인지 저희가 구분 없이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다들 뭐 박수 치는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2부에도 타키님 있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로리님은 저도 있습니다. 네, 감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미오미오님은요? 네, 여기 있어요. 네, 마이크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앉은 키가. 아유, 다리가 길어가지고. 네,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150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2부는 저희가 늘 진행했던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패션협회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이현학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패션협회 이현학 팀장입니다. 예.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아유, 네. 외모도 훌륭하시고. 워낙 좋으신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짝퉁 인터뷰에 오셨는데 짝퉁 패션은 들어보셨어요? 저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비주얼적인 그런 이런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오늘은 말하자면 테스트. 어떻게 보면 뭐 시험 방송. 네, 뭐 얻어 걸린 그런 개념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비주얼이 안 돼서 지금 걱정하고 있을 뿐이지. 네. 아니 제가 좀 건너 듣기로는 짝퉁 패션을 들어보시고 여기에 나오고 싶다라는 요청을 먼저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요? 네. 본인 콜사 팩트인가요? 우리 짝퉁 패션이 이렇게 잘 나가요. 누가 그런 마음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미 하셨더라고요. 비슷한 게 또 있죠. 복싱 몇 개 있어요.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있으셔갖고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듣다 보니까 네. 저는 좀 비주얼적으로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영상으로. 예, 영상으로. 네. 뭐 너무 길게는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로리로리님께서 이제 한번 나와봐라. 미오미오님. 네, 미오미오님. 로리로리라고 해가지고 나는 뉴페이스인 줄 알았는데. 이름도 다 아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기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이현학 팀장님과는 제가 인연이 좀 있긴 한데 아까 그래요? 처음 뵙자마자 네. 누구시죠?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서운해요. 지금 마음이 약간 삐쳤어요. 왔는데 게스트가 왔는데 MC한테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 이거 뭐야? 제가 오랜만입니다 인사를 드렸거든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진짜 안면인식 그 인식 장애라는 게 있어요. 야, 본인을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네,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요. 작년까지 몰랐는데 올해 미세먼지가 더 심한가요? 저는 미세먼지가 잠깐 나갔다 와도 눈이 따가울 정도로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사드보다 더 심한 게 이게 아닌가. 그럼 집에 계셔야죠. 아니 눈이 안 보이다 보니 깨알같이 대본에다가 막 정리를 엄청 해오셨어요 오늘. 뭐 대본을 보니까 박사님 모시듯이 해주셔갖고 박사인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빌어서 우리 인연에 대해서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어떻게 예전에 제가 그 모 매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인터뷰로 잠깐 뵀었어요. 인터뷰어였어요, 강희신 님. 네네네. 그래서 몇 번 뵙고 굉장히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거든요. 지금 외모도 되게 훌륭하세요. 아니, 성격이 좋은 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또 어떻게 반증을 하냐면 제가 그 우리 팀장님을 기억하는 게 뭐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봄인가 뭐 가을인가 하여튼 날씨가 좋았는데 날이 좋은 어느 날 뭐 이딴 얘기 하려고 그러니? 명동에 계시다고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 강 기자님 뭐 이러면서 명동에 누구누구랑 있는데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소개팅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아 여자분을 진짜 실제로 네, 소개를 근데 시켜주려고? 아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럴 리가 있어요. 야, 이 양반 이상한 양반이네. 그러니까 안면인식 장애가 야. 제가 그 말씀하시길래 진짜 네. 있으신가 걱정하는 마음이 아, 좀 드네요. 예, 그럼 끝나고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게 한 8년 전입니다. 아이 뭐야? 야, 8년 전 이야기를. 제가 LG 패션 다닐 때 그때 얘기인가요? 그때 2009년도 아니면 2009년에서 11년 사이. 그게 뭐야? 나도 모르겠다 나도. 뭘 서운해 서운하기를. 하여튼 뭐 예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인연이 시작되는 걸로. 네. 진짜 오랜만에 만나신 거 맞네요,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서서히 안면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 것 같은데. 아 지금 네. 빡 제가 올라오고 지금 있네. 이렇게 얼굴도 더워지니까 빨개지고 있고. 얼굴이 약간 빨개지시니까 아 네. 저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예, 아이 뻥치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패션 협회에서 나오셨으니까 뭐 협회에 대한 짤막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보통 분들이 패션 협회라고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한국 패션 협회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국 패션 협회. 예, 저는 이제 2010년 1월달에 들어와서 7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1년 3개월이면. 네, 저희 한국 패션 협회는 기본적으로 1985년도에 세워졌고요. 그때 이제 그 명동에 계시는 디자이너분들이 하이패션 브랜드 협회, 하이패션 협회로 만들어서 오다가 이제 직영부나 아니면 산업부 산하의 특별단체로 해서 한국 패션 협회로 개명된 다음에 3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으로 모였던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변경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 편성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근데 보통 다른 데서는 이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 뭐 한국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문화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죠. 사업을 비즈니스를 예, 주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고 그거의 대가를 인건비를 받는 형태가 될 받는. 거고 또 회원사가 400개가 되니까 그 회원사로 들어오는 이제 회비 같은 것들 그렇군요. 전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지금 저는 1팀 팀장이고요. 1팀? 네. 얼마 전에 조직 개편이 돼서 숫자 1. 1. 워크팀 아니고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원팀이네. 그것도 괜찮네. 1팀, 예, 1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했었던 글로벌 패션 포럼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걸 올해 이제 10주년 됐고요.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사업 같은 걸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육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나라 패션 업계에 많은 분들이 잘리셨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도 있고 해서 네. 재교육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잘렸다는 거는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뭐에 대해서 많이 잘렸다는 건지 설명을 좀 같이 해주세요. 나는 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랬어요. 잘렸다는 거는 이제 뭐 구조조정이죠. 아. 근데 이제 많은 브랜드가 정리가 됐고 브랜드가 정리되고 네. 브랜드 안에서도 구조조정이 좀 됐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몇 개 아주 까도 돼요? 뭐 LS 네트워크스도 네. 있고 그다음에 삼성도 그렇고 제일 모제. LF 제가 다녔던 회사는 상시 LF. 구조조정이고 거긴 너무 잦아. 그다음에 브랜드 없어진 것도 많고 맞아요. 이제 브랜드 예를 들어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한번 따져봤더니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아, 하는데 그렇구나. 가족으로 따지면 그게 한 5,000명이 되겠죠. 근데 브랜드가 없어지면은 이제 협력업체 같은 경우도 많이 없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2016년에 브랜드 구조 조정이 사실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았어요? 추산으로는 500명 정도 예상했는데 훨씬 더 많네요. 그 저희는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나도 아니 그거보다는 뭐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모두 소비자지 않습니까? 소비자인데 이제 공급자적인 일을 하는데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옷은 거의 다 쿠팡으로만 사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웃으세요? 로리님이 저 티몬에게거든요. 티모는 딜 때, 핫딜 때 삽니다. 핫딜 때. 쇼핑은 쿠팡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렇게 환경이 변했는데 대부분의 패션 기업들은 아직도 오프라인을 포기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줄어야겠죠. 또 집중하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였고 특히 잘 나가던 그런 아웃도어나 그런 쪽은 워낙 겨울이 계속 따뜻했기 때문에 재고가 쌓였을 거고. 날씨의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웃으세요? 아웃도어. 저 아웃도어예요. 오늘 조사를 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 창고가 막 숨 막힐 정도로 막 빡빡하게 파카가 있어요. 그런 데또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야, 나 오늘 수량 회의하고 왔거든. 야, 오늘 제대로인데? 작년에 올해 이제 또 곡소리 날게 래시가드잖아요. 네. 작년에 래시가드 한드리가 다 만들었어요. 음. 올해 또 래시가드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소비자는 적은데 뭐가 하나 쏠림이 있으면 쫙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기업에 있는 이제 마케팅 담당자분들이나 영업 담당자분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후팡을 많이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온라인이나 모바일 안 하세요? 딱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대리점 사장님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온라인에 자꾸 물건을 팔다 보니까 재고가 다 뺏기시잖아요. 그것도 조금 네.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네. 쿠폰 태워서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랬어요. 광고 모델을 쓰시는데 그렇게 빅 모델 쓰셔서 얼마만큼 효과 나세요? 그랬더니 그건 저희도 효과 안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빅 모델을 써야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그 지역 내에서 그다음에 그 입간판 그 빅 모델을 갖다 세워놔야지 매장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소비자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약간 틀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3, 4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오히려 공급자를 리드해가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거나 변화하지 못한 기업들은 많이 힘들게 되죠. 네,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 브랜드 기업과 소비자와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방향이 좀 다르면 그 패션 협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뭐 방금처럼 이렇게 그 뭐 전화로 하셔가지고 뭐 독려를 좀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향을 좀 짚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브랜드하고 한국 패션협회하고의 상관관계를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상생인지 아니면 뭐 상하관계인지 그러니까 어떤 관계? 이제 뭐 2010년에 제가 협회에 오게 된 거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민간 기업에 LG 패션에서 12년 근무를 했었죠. 근데 오래 하셨다. 네, 근데 저도 의상을 전공하고 MD도 하고 거기서 뭐 생산 구매 통합 소싱까지 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패션협회라는 걸 그때 인지했어요. 저는 지금 알았는데요. 네. 그렇구나. 문제다. 문제네. 왜 전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거는 협회도 문제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도 문제고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들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막 뭐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좀 더 뭐 다른 거 없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쯤에 교육을 들었는데 한국 패션협회가 그런 공공적인 교육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다른 데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 뭔가 좀 다른 걸 해볼까 하고 또 제가 경력이 3년 단위로 이렇게 부서를 옮겼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LG 패션에 있었다가 다른 회사로 지금 LG에 있을 때 3년 4년 단위로 옮겼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처음에 들어갔을 땐 영업하다가 IMF부터 입사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기획하다가 구매, 생산, 통합 소싱, 뭐 그다음에 ERP 만드는 PI까지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력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통 MD를 10년 하면 다른데 MD 본부장 이런 데 가고 영업을 하시면 영업 10년 가는데 나는 뭐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것 같긴 한데 뭘 할까? 근데 교육을 들으면서 협회라는 걸 인지하고 그러면 협회에 가서 뭔가 민간 기업들이나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 라고 갔었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협회가 민간 기업들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물론 많이 낮았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좁혔는데 아직까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뭘 했냐고 하셨는데 이제 포럼 같은 경우가 좀 그렇거든요. 글로벌 패션 포럼이라는 거는 산업부가 예산을 들여서 패션 산업이 글로벌 패션 산업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 우리나라 패션 산업도 이렇게 변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걸 같이 토론하자라는 그런 토론의 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계속 뭐 SPA라든가 그린 패션이라든가 뭐 중국에 관련 내용을 얘기하다가 2014년부터 제가 이제 약간 디지털이 우리 생활을 다 바꿀 것 같은데 이게 패션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포럼에서 네. 그래서 이제 포럼은 보통 한 400명 정도가 모이시고요.
거긴 CEO 분들이나 일반 그 뭐 처음 신입사원까지 다 모일 수 있는. 그것도 녹화를 해서 다 이제 업로드 시키고 발표자도 다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장소는 어디서 진행하나요? 예, 양재동 L타워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을 하다가 2014년까지 1년에 2번 해야겠다. 15년부터 2번씩 하고 근데 보통은 뭐 6월 달에 한 번 하고 9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관련해서 심화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4년도에 빅데이터를 했었고 15년도에는 저희가 옴니 채널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3D 프린터 작년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중국 디지털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패션 스마트 워커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 분들이 너 너무 디지털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다음 VR 할 차례네. 네. 근데 이미 VR 얘기는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이제 VR 뭐 왕홍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는 와 신기하다가 우리는 6개월을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넥스트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자 이렇게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시켜 나가세요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속 했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CEO분들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겸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공개해서 다 모이라 하면 내가 거길 왜? CEO분들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CEO분들만 따로 아침 일찍 해야 돼요. 또 조찬으로다가. 네, 잠이 없으시니까. 7시에 가서 얘기하시면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서 우리 이런 거 해야 돼 막 하시면 그렇군요. 기업 내부에서 변화하는 부분들이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번 워크숍 갈 때는 뭐 입고 가지? 이번 체육대회 때는 아무거나 입고 갈 순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브랜드 사기도 좀 그런데. 멋진 단체복이 필요하십니까? 길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지 티셔츠 브랜드 길단. 티셔츠로 소매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잠깐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제가 한국 패션 협회를 알게 된 거는 2005년 정도에 사실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기획 MD 할 때인데 그 원대현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회장님. 예, 그분과 관계된 분이 저희 회사에 계셔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상을 이제 브랜드 뭐 수상을 한다고 어떤 특정 신문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보면 그 한국 패션 협회 관계자 또는 회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수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보는 것 같아요. 한 연 2회? 예, 요 정도. 그리고 이런 포럼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한 브랜드에서 14년을 근무했는데 이 포럼이 활성화돼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건 우리 패션 전체에서는 굉장한 손실이에요. 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가보신 적 있어요, 미연님? 저는 예, 몇 회 정도 포럼에? 예, 포럼 왜 전화 안 참석을 했니? 했죠. 열심히 하네. 아, 그리고 나만 몰랐구나. 네, 아이고, 저희 죄송합니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저희 그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네. 내용이 어떤 거예요? 협회에서 뭐 추진하는 포럼의 내용은? 저도 팀장님을 알게 된 거는 2011년부터 뭐 저희 브랜드 이제 글로벌 리딩 브랜드 육성 사업이 있었어요. 네. 협회에서 진행하는? 네, 협회에서 진행해요. 그래서 그 국내의 브랜드를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도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많은 지원을 받았던 터라, 예, 한국 패션 협회가 되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 글로벌 패션 포럼이 시작하게 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 패션 회사, 한국의 패션 기업은 일반 사람들은 되게 앞서 나가고 선진 문화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 외로 너무 이제 보수적이잖아요. 네. 경영진이 보수적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깨우침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아직 시작 단계이지 않을까. 근데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 말이죠. 본부장급들만 모아서 일단 좀 가이드를 좀 주세요. 실무자들보다는 거기를 뚫어야 되거든. 실무자들은 일하면서 예를 들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 왜 만드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지명 갖고 누가 합니까? 동영상으로 가지고 하지. 뭐 이게 뭐 얘기를 좀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이제 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차피 옷 사는 소비자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드는 공급자일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걸 항상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 일단 패션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업계에 계시는 분들보다 자긍심이 낮으세요. 왜 낮을까? 결국에는 자긍심이라는 건 내가 이 산업에 있어서 대우받고 있고, 내가 뭘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고 개선되고 그때 보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기업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윗분들이 이제 직장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을 그렇게 케어하지 않으시죠. 육성은 뭐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괜찮아요. 예. 예, 거긴 빼고. 예. 거긴 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있죠. 연차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연봉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아, 요거 공감이 좀 되네. 예, 이제 그럼 여긴 포함.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나는 도대체 내가 왜 패션을 선택했지? 나는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나와서 맨날 온라인으로 옷을 사지만 회사 들어가서는 온라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의견 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올려봐야 그 얘기가 위에서 맥히지가 커트가 않으니까. 예. 아, 이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커트가 당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럼 네가 한번 해보면 어때? 뭐 이런 그렇죠, 케이스가 그렇죠. 있죠. 원래 하던 일도 하고. 그렇지. 군대식이네요. 그렇지. 포함해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화가 되게 중요하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은 패션 산업이 아니라 패션 너블한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이 옷이 아니고 또 인테리어가 아니고 이제 음식이면 음식과 옷은 또 전체적으로 소비자 그 안에 소비자가 중심이 돼서 소비자를 연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참 없으신 CEO 분들이 이제 조찬 듣고 와갖고 자 이제 바꿔야 돼. 회사 딱 들어가면 회사 직원이 100명 중에 98명은 옷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소비자 연구 안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에 얹고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소비자 조사라고 시장 조사 나가실 때 소비자 보시나요? 연매장에 뭐가 잘 팔리고 얼마에 팔리는지 그거 보죠. 예, 소비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우리 저 판매 사원이 그러죠. 저기는 저거 깎고 갖고 이렇게 파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만들어주세요? 물량이 이렇게 안 들어오세요. 그래. 저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소비자를 연구하지 않죠. 소비자 연구하라고 하면 용역업체 불러갖고 최저가 입찰하죠. FGI 해가지고 막. 네. 그러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빅데이터에 주목을 했던 거고 작년 한 1년 동안 산업부 예산을 받아서 중국의 요즘에 위챗, 웨이보, 바이두 커뮤니티에서 중국 소비자들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국말을 실시간으로 긁어와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또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있어요. 네. 그 기법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이제 중국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국 소비자를 연구하자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사업 그래요? 들어서. 예, 사업 들어서 만들었어요. 사드가 터졌네. 그 플랫폼이 지금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플랫폼인가요? 11월 29일 날, 작년에 11월 29일 날 예, 청담동에 있는 드레스가 돼서 대대적으로 했고 예, 패션 기업들 한 30개에서 250명이 오셔갖고 다 보셨고 안 써요. 난 몰랐어서. 아 여기 메일을 줘요. 야, 난 뭐지? 근데 뭐 하시는 존재감이 이렇게 없나? 뭐 하시는 분? 아니 보따리 장수인데. 죄송한데 거기 그 대표님은 어디 장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아, 이건 굉장히 장을 하시는데 네.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제 우리 팀장님 모셔놓고 패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난 뭐 한 거야? 네. 저요? 네. 저 화 안 났어요. 아 원래 그러시고. 답답하신 거죠. 네. 이렇게 좀 하고 그렇죠. 싶은데 이런 걸 우리 열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복귀했네 제가. 아니 그럼 협회 차원에서 보시기에 네네. 그 뭐 디지털화로 맞춰가는 잘하는 잘 하고 있는 뭐 브랜드는 뭐가 어디가 있을까요? 대답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무했던 데 빼고 얘기하기. 거긴 워낙 요즘에 잘 하고 있고 아, 네, 또 구조 빼라니까.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한다. 네, LG 패션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죠. 되게 탑에서 그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재고는 한정돼 있는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많이 팔고 있어. 그럼 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뭔가 심판을 딱 해서 뭐 일단은 뭐 매출 올리는 게 저거 네. 아니겠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LF는 지금 통합몰을 가지고 있죠. 네, 잘하고 있고요. LF는 잘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기업은 최근에 이제 미샤가 또 인터뷰 스토어라고 해서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정이 우리도 이제 누구도 몰랐던 그 세정에 어떤 전문가가 가서 더훅이라고 하는 그 매장을 냈는데 그 온라인몰도 지금 실험적이지만 되게 상당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에 2014년 뭐 13년에 저렇게 막 얘기했다고 해서 뭐 바뀌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서히 뭔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거는 이제 뭔가 준비를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바뀌었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바뀌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스타일 난다는 애초에 입점할 때 백화점에 입점을 못하는 듣보잡이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의 가장 키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디지털화의 키는 뭐냐면 우리 소비자가 어떻게 들어와서 얼마만큼 머물고 뭘 담았다가 뭘 사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화의 기본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 고객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해야겠죠.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는 아까 쿠팡에서 많이 구입을 하신다고 쿠팡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브랜드 좀 선호도 조사를 좀 해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요? 핫딜 나오는 브랜드. 친한 거. 자, 개인적으로. 가성비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떤 이제 쇼핑할 때 크게 뭐 어떤 브랜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뭐 일단은 제가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에서 가장 가격과 많이 할인됐다는 것을 보고 주로 구입을 하는데 예. 그런 거 하면 뿌듯해요. 잠도 잘 오고. 왜냐면 보통 11시에 하거든요. 핫딜을. 왜냐하면 11시, 여러분이 12시에 하죠? 쿠팡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시간이 쿠팡 많이 하시네.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에 한번 보세요. 예. 티몬이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사는 시간을 때를 보면 11시예요. 자기 직전.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시간은 퇴근 바로 직전. 사실입니까? 이런 여성분들? 것들이 빅데이터로 분석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시점에 무엇을 던져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요즘에 상권 얘기를 어떤 분이 또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강남역에 가면 상권이 딱 지금 두 군데가 몰려 있는데 어디냐? 쉑쉑버거하고 건너편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 두 군데. 맞은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거기가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땅값도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서 딱 한 번 10분 정도 있으시면요. 누구도 간판을 보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핸드폰을 보고 가죠. 결국에는 상권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 존재하지 않고요. 핸드폰 내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공감된다. 근데 맞아요. 그 핸드폰 내에 내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길을 아세요? 디지털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디지털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아시나요? 그 용역업체를 컨트롤 잘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금 받아서 보고하는 회사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는 편이잖아요. 네네. 일반화돼 있진 않아요, 사실은. 종합대행사에 맡겨서 종합대행사가 했다라는 그 결론의 클릭수 정도의 어떤 그 비즈니스 레포트를 받는 거지. 요즘에 그래도 다행히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영상의 아니, 클릭, 뭐, 키워드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알고 계시니까 질문하신 얘기해요. 거예요. 네.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는 요즘에 그런 업체들만 만나고 있어요. 오늘도 낮에 만난 업체는 정말 많은 업체들이 그런 걸 해요. 큐레이션, 인공지능 큐레이션 스타일링 제안 서비스. 뉴욕 베이스입니다. 뭐 일본 베이스입니다. 와서 제가 막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 내 눈 색깔하고 머리 색깔하고 피부 색깔이나 체형을 넣으면 나한테 맞는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옷을 고르나요? 이거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지금 진행했던 비즈니스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아니면 그 뭐 중국도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쇼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기 때문에 맞는 거, 어울리는 걸 사는 건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워너비를 내가 한 번 사서 입고 놔둘지언정 사는 건지 어떻게 보면 패션은 판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관련된 뭐 솔루션,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전에 소비자를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것이 모든 거의 기반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그 뭐 말씀을 계속 쭉 해오셨으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도 좀 제시를 해주세요. 방향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패션 기업들은 여태까지 패션 기업이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패션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옷을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장이 있으면 내가 옷 잘 만드는, 바지 잘 만드는 공장, 셔츠 잘 만드는 공장 어딘지 알아. 그다음에 이거를 백화점에 어디서 판매할 수 있는 그 백화점 담당 직원을 나 잘 알아요. 그다음에 나는 뭐 이거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이걸 또 땡처리하는 건 또 어떻게 또 잘 알아.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배려라고 생각을 했었죠. 진입 장벽이라고. 근데 패션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연구하고 데이터를 연구하는 걸 잘할 수 있느냐. 또 반대로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패션을 할 수 있느냐. 후자가 훨씬 잘 돼요. 무슨 얘기냐면 패션은 더 이상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있었죠. 대리점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공장을 많이 알거나 소비자가 많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 소비자가 누군지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저희는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자 하면 다시 시작해라. 근데 그 기반이 뭐냐. 처음에 내가 패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내 옷을 사줬던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이 누구시고 차 한 잔 드시고요. 뭐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이상 분석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케어하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뭐 챗봇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구비됐으면 사람이 집중해라.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집중해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운영 방식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에 맞춰갖고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보일걸요. 산업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큰 헤게모니나 어떤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서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브랜드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매출을 항상 올리던 게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죠. 그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상위 매출을 하고 있는 브랜드 집단에서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맞아요. 새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타겟팅을 이쪽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방향으로만 집중하면 그게 더 훨씬 쉽죠. 그래서 안 바뀌는 거거든요. 힘든 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지. 가지고 있는 거를 일부 버려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3천억짜리 브랜드를 이렇게 체질을 개선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차라리 시작하는 데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이제 브랜드 기존에 있는 걸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신규 브랜드를 만들면서 아예 세팅을 그렇게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성과가 나면 그걸 이제 전사적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에 다 살아남지는 않을 거다. 네. 여기는 지리산 트랙 상세 정보 올려요. 홍대 오면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트랙 공유합니다. 강원도 추천 라이딩 코스 트랙입니다. 지금 트랭글 앱을 설치하세요. 70만 회원의 정성 어린 트랙 공유와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우리들의 아웃도어 앱 트랭글. 지금 우리나라 오늘도 제가 아침에 아리랑 TV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패션 산업이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느냐. 저는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매년마다 몇백 개의 브랜드가 생겨나고요. 몇백 개의 브랜드가 없어집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통계를 모르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성공하는 브랜드도 있을 거고 이상한 브랜드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뭔가 생태계가 생겼다. 그러면 정부나 민간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같이 지원해주고 성공한 기업에서 또 투자해주고. 근데 물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VC라고 하죠. 이거 뭔가 이렇게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할 때 네.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패션은 스타트업이라고 인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패션을 좀 스타트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뭐 것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성장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같이 끌고 가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선순환의 에코 시스템이겠죠. 이제 보니까 네. 패션 쪽에서 브랜드 런칭을 해가지고 소규모로 끌고 가는 그 브랜드들을 우리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호칭을 했네요. 인디 브랜드라고 또 인디 얘기하죠. 브랜드라고도 얘기하고
패션협회에서도 요번에 그 신진 디자이너 육성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뭐 6회째 뭐 이렇게 인디 브랜드 페어라고 저희가 이제 연이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4월 19일, 20일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월드스타 디자이너라고 하는 디자이너들도 지원해주는 50명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패션 대전은 지금 그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 매년마다 대통령상을 주는 국정 같은 패션 그런 시상도 진행하고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하네요. 예, 협회에서.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수록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많이 하고 또 그렇죠. 이게 실제로 우리 산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탐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뭐 누가 관심이 없으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심이 많으면 이러기 저에게 다 들어서 그걸 다 반영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 소통하는 거가 너무 쉬워진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분들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 의견을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예요. 그걸 통해 받아서 포럼을 하든 교육을 하든 아니면 뭐 정보를 만들든 거기에다가 다 녹여낼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너무나 좋은 얘기고 너무나 저 가슴에 와닿는 업계에 계신 분이라면 그런 당연히 얘기를 좀 와닿아야 하는 얘기인데 들어올 제가, 텐데 네. 우리 타키님 같은 경우도 저 업계 지금 10년 이상 10년이 뭐예요 지금 몇 년 20년 되셨어요? 돼가죠. 몇 년? 짜증이 확 나네 그냥. 네.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네. 패션 협회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정확히 좀 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감을 제대로 잡은 건 네.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패션업계에 종사하시면서 협회에 관한 뭐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텐츠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접하려 그러면 뭐 어떻게 좀 뭐 접근을 해야 되나요? 네, 뭐 일단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패션 협회 예,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거기 koreapassion.org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패션넷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를 산업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이제 무료로 다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작년에 제가 뭘 했냐면 다 페이스북 페이지로 전환시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의견과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카드 뉴스 같은 형태로 비주얼 형태로 이제 많이 해서 공유를 많이 했는데 더 해야죠. 네. 아까 제가 이제 좀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그 중국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들고 이제 제가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이요? 소셜 마케팅이요? 해야죠. 근데 그거 국내도 아직 안 하는데 중국을 제가 굳이? 네. 그 중국 하셔야죠. 중국 저희 파트너사가 다 하니까요. 저는 관심 없어요. 저희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해요. 뭘까요? 좀 뭔가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중국은 환경이 우리나라 너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핀테크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됐니 안 되니 막 말이 많은데 중국은 이미 다 돼 있어요. 하다못해 인형 뽑기 기계를 가서도 동전 넣는 구멍이 없어요. 다 위챗페이로 할 거냐 알리페이로 할 거냐 그냥 QR코드만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컨텐츠를 보여주고 바로 구매할래?가 금방 되는 거죠. 모바일 커머스만 만들면 바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누가 어디 넘어갔다가 뭐 넘어갔다가 그나마 이제 네이버가 엠페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스타일 윈도우나 디자이너 윈도우에서 매출이 1년 만에 몇천 억이 됐잖아요. 그거는 핀테크가 얼마만큼 그런 구매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인지를 알려주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전체 브랜드의 마케팅 버젯 중에 한 90%가 다 디지털 마케팅이고요. 한국은 90%가 다 빅모델 마케팅이죠. 그건 좀 약간 전 세계 흐름하고 많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그 디지털 마케팅에 그 투입되는 금액의 비중을 몇 %로 둬야 되냐 뭐 이런 고민 때문에 회의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예. 과거에는 사실 그 ATR이라고 영상 쪽에 이제 집중하는 투자 비용이 거의 뭐 사실 90대, BTL이 10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점을 본 게 저희가 한 6대 4 정도로 ATL2 디지털 뭐 요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많은 좋은 변화네요. 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소비자들이 이제 간판을 보지 않고 어떤 뭐 포스팅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걸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정보가 우리 스마트폰이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얼마나 가다니요. 이거에서 발전돼 가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기자인데. 아니 뭐 다시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지금 쫄깃쫄깃한데 죄송합니다. 우리 또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뭐 브랜드에서 트렌드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협회에서 그런 트렌드를 좀 알리는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패션 한국 패션이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뭐 좀 저도 올해 20년 됐거든요. 예, 패션 LG 패션에 12년 근무하고 8년째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뭐 실제로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민간으로 돌아갈까. 드디어 협회를 떠나고. 네네네. 왜냐하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LG 패셔니스타 담당이었을 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가 되게 작았다면 네. 협회에 와서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인사이트도 많이 얻게 됐던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뭐 패션 마케팅 박사 수료를 했어요. 이제 어유. 예, 지금 논문을 쓰고 하셨어. 있는데 2년째 논문을 못 쓰고 매달마다 논문 주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내가 뭘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난 좀 겁쟁인가? 말만 앞서는 빅마우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와서 다시 그럼 내가 한번 말한 것처럼 뭔가를 한번 실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차에 또 협회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셨고 또 협회랑 얘기가 됐나요? 네네. 저 이제 4월 이제 4월에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고 그동안 협회에서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또 저한테 좋은 그 오퍼를 주셨어요. 그래서 곧 그 회사로 이제 옮겨가서 진행하는데 새로운 커머스입니다. 네, 그런 커머스에 가서 일해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인사이트를 또 많은 기업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4월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곳에 네네 가시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셨네요. 네네. 그러면 4월이면 한 10월 정도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네네. 협회로 다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뭐 승승장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재택근무라는지 요새 뭐 주문 배달도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넘어가셨는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대가 들어보겠습니다. 됩니다. 그거는 소개를 좀 드리면 뭐 아까 이제 일부에서 중국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뭐 지금 많이 난리잖아요. 실제로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티몰이나 뭐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나라 상품을 못하게 만들었지만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고 그걸 자기를 좋아하는 팔로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들은 여전히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스타그램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샤오홍슈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벌써 다운로드가 5천만 명이고 매출이 1조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5천만 명이면 좀 부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1년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플랫폼들을 또 이제 기업들에 소개했더니 지금은 뭐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다 집중을 또 하시고.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겠죠. 2년. 그런 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이 있으면 그 인플루언서들을 실제로 얘는 팔로워가 10만 명이고 얘는 100만 명인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얘는 1,000원 주고 얘는 10,000원 줘야 되냐?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는 허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업체도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가는 기업이 이제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어떤 거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IFC몰, GFC몰 아니면 파리나스몰 이런 데 있잖아요. 1층 로비에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공간을 좀 더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찾고 이제 그 건물주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놀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뭘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부동산하고 파이낸스를 전공했던 유학생들이 와서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85개 되는 그런 빌딩을 다 계약을 했고 거기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몇 개의 패션 브랜드 아니면 무슨 뭐 주얼리 브랜드 그다음에 일반 뭐 핸드폰 같은 브랜드 같은 거 들어가서 이제 팝업을 진행하는데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이제 투자를 받게 돼서 저희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막 하고 있고요. 있는 예, 거죠?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패션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패션 협회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게 네. 패션이 다 옷만 있는 줄 아세요. 아. 가방도 있고 뭐 안경까지 그다음에 화장품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카테고리도 좀 넓힐 겸 했었던 차인데 이제 저한테 거기 MD, VMD 총괄 팀장으로라고 하셔서 어천다이징이면 이제 브랜드 소싱하고 네네. VMD의 예. 시공 전체를 VMD는 레이아웃을 영역을 맞추지만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데이터 분석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물론이죠. 있고 입퇴점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듣고 계신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여유 공간을 지금 가지고 영업하시는 우리 이현학 팀장님을 연락해가지고 거기에 브랜드 입장에서 스팟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창고가 예,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협회에서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원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 뭐 매출을 좀 올려주고 네. 글로벌로 진출시켜주는 게 협회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협회도 물론 같이 인볼브가 돼서 뭔가 그걸 같이 리스크를 안으면서 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델로 중국에 있는 그 부동산 재벌로부터 약간 투자를 받았어요. 거기 빌딩에 50개 정도 되는데 거기 1층에 있는 로비를 다 써라.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브랜드가 저희 쪽에 입점을 했으면 그 이제 매출을 뭐 고정비가 없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이 매출을 올리다가 나중에 걔네가 저희가 이제 어느 브랜딩을 좀 같이 해서 중국이나 상해 아니면 저쪽 그 홍콩에서 바로 팔 수 있고 그 모든 것들 다 온라인 그 모바일 커머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커머스 형태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채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를 가기 전에 좀 저도 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 패션 기업들한테 물어봤더니 나 당장 소개시켜달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매장에서 나오시는 매출이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고 어떤 빌딩 50개인지 리스트를 좀 받고 싶고 또 마진은 얼마나 되는지 네. 좀 궁금하고 가장 중요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10월 달쯤에 저를 불러주시면 10월 달에 꼭 제가 아니 거기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개인적으로라도 좀 부를게요. 가봤더니 이렇더라. 뭐 리뷰를 좀 해주셔도 되고. 좋은 아마 결과를 좀 들고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얘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제가 여태까지 20년이었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일을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니 오늘 그 주제가 저희가 뭐 항상 주제는 똑같지만 패션이다 보니까 우리 또 협회에서 나오신 분께서 네. 끊임없이 네버엔딩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유익했습니다. 네. 한 번 더 나오실 거잖아요. 10월에 뭐 한 번 더 나오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10월까지 안 가더라도 네. 그 전에 한 9월쯤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을 제가 또 만드는 팟빵에 또 초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같이 리뷰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녹음 끝나면 알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드로 바뀔 것 같아 우리가. 뭐 긍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한잔 하면서 어떤 건물이시죠?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저희 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짝퉁 인터뷰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이현학 팀장님에게 LG 패션이란? 첫사랑입니다. 그 제가 IMF 때 입사를 했잖아요. 그때 바로 입사를 못했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10개월 동안 인턴 사원을 할 때 네. 물류에서 2달 동안 박스 깎고 그다음에 매장에서 벤츄라 팔았고요. 그러다 입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2년을 근무하는데 이제 12년을 근무하고 나고 이제 뭔가 여길 떠나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그 현장을 다 경험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협회 가서도 도움이 되고 또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밑받침이 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항상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들을 협회 와서도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거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LG 패션이 아니었나. 근데 근데 문제는 그 LG 패션에 제가 알고 있는 선후배들이 거의 없다는 거 이제. 없을 수 있죠.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구봉걸 회장님 같은 경우가 되게 똑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등축에 땀이 날 정도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일화를 소개시켜드리면 간단하게. 네. 예. 네. LG 패션, 예, LG 패션 2000년 초반에 오셨는데 전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 그랬을 때 저희 300명 전부 다 제일 못직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셨어요. 롯데백화점이라고. 저희는 그때 제조였고요. 리테일을 못 갔어요. 생각 자체가. 근데 그분은 소비자 접점에 있는 사람이 우리 경쟁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LG 패션은 소비자한테 많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15년 지나서 왜 패션이 리테일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저도 좀 더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유 기회 되시면 한번 구본걸 회장님 찾아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예 뭐 한번 식사 한번 하시기로 해서 예,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오늘 짝퉁 패션 참여하셨는데 왜 짝퉁이에요? 그건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풀 수가 없어요. 짝퉁 인터뷰 참여해주셨는데 뭐 소감 또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어떠셨어요? 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는 앞에 이제 계신 팀장님하고도 많은 교감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 것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를 또 제 팟빵으로 나중에 초대를 해서 그때 내 역으로 본인에게 뭐라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도록 기대됩니다. 예. 팟빵 뭐 팟캐스트는 언제 오픈 예정하시는 건가요? 뭐 한 1년째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한 10월쯤에 나올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원래는 MCN 업체하고 같이 그 비디오로 이제 해서 네.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옮겨가는 회사는 아마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 아마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퉁 인터뷰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짝퉁 인터뷰 여기까지였고요. 팀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뭐 패션에 대해서 아니면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 전화 연결을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미소를 지으시네요. 또. 알겠습니다. 자 로리님. 네. 아까 1부에도 잠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짝퉁 패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짝퉁 패션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이용자도 될 수 있으면 팟빵 앱을 다운받아서 짝퉁 패션을 들어주시면 저희 순위와 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짝퉁 패션의 공식 메일이죠. 짝퉁 패션, 짝퉁fa@gmail.com, jaktung@gmail.com으로 패션 산업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타키님의 이거 알아요에 대한 궁금증 또 저희 광고 문의 여러 가지 좀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짝퉁 패션의 페이스북, 짝퉁 패션 페이지 좋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짝퉁 패션 검색하시면 저희 친구 추가 그리고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광고 문의는 앞서 말씀드린 메일이나 팟빵 후기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로리님께서 감기에 지금 그 몸살에 아쉬워요. 목도리를 두르고 계세요. 그래도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누구신데요? 아까 가셨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뭘 놓고 가갖고. 네. 들어가시고요. 자, 미혼미혼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또 이현학 팀장님 이렇게 뵙고 이제 패션협회 하는 일 업무들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이때까지 좀 공감해왔던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또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아쉬움도 크고 또 앞으로의 패션협회의 역할에 있어서 그래 좀 부족함이 있을까 봐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항상 이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좀 해결점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또 스윗스팟을 옮겨가시면서 그 설 예를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예,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아유, 미우미우님께서 이 소감을 이렇게 길게 말하는 적은 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컨디션 좋네요. 아, 네. 난 또 목욕탕 새로 갔다 시작하는 온 줄 느낌. 알았어. 알겠습니다. 네, 소감까지 감사드리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짝퉁 패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 do do